안녕하세요. 회계 입문자를 위한 회계 기초 강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제9강 수정전 시산표의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회계순환 과정은 제1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회사가 경영 활동을 수행하면 항상 회계적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그 회계적 거래를 장부에 기입을 하게 되고 그 장부에 기입을 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회계 기간이 끝날 때 이제 결산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수정도 한다. 결산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결산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결산 보고서 우리가 이것을 회계정보 또는 재무제표라고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회사가 작성한 이 결산 보고서를 누군가 이용할 것이다. 그 대표적으로 회사 내부자의 경영자, 회사 외부자로서 주주나 채권자가 이 결산 보고서를 매우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 1강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 활동을 통해서 회계적 거래가 이제 발생해요. 회계적 거래가 발생하면 그걸 처음에 장부에 기록하는 거, 그 거래를 분석해서 처음 장부에 기록하는 거, 그게 이제 분계였습니다. 그때 기록하는 그 장부를 우리가 분계장이라고 했고요. 분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6강 그리고 제7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분계장에 이제 분계를 하고 나면 그것을 이제 각 계정 과목에 찾아가서 다시 이제 옮겨 적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전기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의 모든 계정 과목을 모아놓은 그 장부를 우리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계를 하고 나면 총계정 원장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각 계정 과목을 찾아내서 옮겨 적는다. 그것이 전기다. 그것을 우리가 제8강에서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이 회계적 거래가 나타나고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 원장에 계정 과목을 찾아가서 전기하고 이 과정은 회계 기간 중에 이것을 우리가 보통 기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계 기간 중에 항상 하게 되는 활동이에요. 기중에는 이제 이와 같은 활동이 일어나다가 드디어 회계 기간이 끝났어요. 그것을 보통 우리는 회계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기말 이렇게 말합니다. 회계 기간 말, 기말이 되면 항상 우리는 결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결산 작업을. 이 결산 작업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수정전 시산표입니다. 기말에 하는 결산 작업에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9강에서 오늘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수정전 시산표라고 하는 것 다음에는 이제 기말 수정 분계 단계에 들어가고 수정 후 시산표, 장부 마감,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까지 이런 이 전체의 과정을 우리가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결산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수정전 시산표의 작성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시산표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산표.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중에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 계속 이제 전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총계정 원장의 이 기록에 전기를 한 이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결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은 것 중에 어떤 오류가 없나 하고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작성하는 표가 바로 시산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총계정 원장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한다는 것인가? 자, 이것은 자, 총계정 원장의 모든 계정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계정 과목의 금액을 시산표라는 하나의 표에 모두 집계합니다. 자, 모두 집계한다. 자, 그러고 나면 당연히 자,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의 합계가 같아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데, 자, 항상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전개를 할 때 항상 대차 금액이 맞게 우리가 항상 분계하고 전개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다 모아 보면 당연히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어떤 분계를 할 때 또는 전개를 할 때 실수를 한다든지 어떤 오류가 있을 때 그때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왜 다르지? 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해당 계정 과목에 찾아가서 틀린 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산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시산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는데 시산표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합계 시산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자,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세 번째로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례차례 한번 봅시다. 자, 합계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회사에 계정 과목이 현금하고 차입금 요 계정 과목 딱 2개만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 가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 계정 과목을 보니까 현금이 들어온 것이 9,000원이 있더라. 그리고 현금이 나간 것이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것이 8,000원이 있더라. 그러니까 차변 금액의 합계 그리고 대변 금액의 합계를 모두 각각 기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입금 계정에 찾아가서 자, 차입금은 부채 계정이니까 차입금 부채가 증가한 게 5,000원이 있더라. 그런데 그 5,000원 중에 5,000원의 차입금 중에 차입금을 갚아서 차입금이 감소된 게 4,000원이 있더라. 차입금 계정의 대변 금액과 차입금 계정의 차변 금액을 모두 여기다가 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계정 과목의 차변 금액의 합계 그리고 각 계정 과목의 대변 금액의 합계를 모두 각각 적는다 해서 이 시산표를 우리가 합계 시산표라고 합니다. 합계 시산표. 그러면 당연히 차변 금액의 이 합계를 또 합계를 하면 이제 13,000원 나오죠. 그리고 대변 금액 자 13,000원 나옵니다. 이 금액은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자, 현금 계정 과목의 경우에는 자, 차변 9,000원, 대변 8,000원이면 지금 현금의 잔액은 얼마 남아 있는 거죠? 1,000원 남아 있는 거죠. 자, 그 1,000원의 잔액만 적는 거예요. 자, 지금 9,000원과 8,000원이니까 어디가 더 금액이 큽니까? 차변 금액이 더 크죠. 자, 그러면 당연히 잔액은 차변에 있는 잔액입니다. 차변의 잔액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1,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자, 현금이 1,000원 지금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차입금은 부채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부채 계정 과목이니까 대변의 금액이 커요. 지금 5,000원, 4,000원이죠. 당연히 5,000원이라는 대변의 계정 과목 금액이 더 큽니다. 계정 금액이 더 커요. 따라서 잔액은 지금 대변에 1,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차변의 합계는 자, 1,000원, 이 대변의 합계는 1,000원. 자, 잔액의 합계가 이제 기재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역시 금액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잔액 시산표입니다. 잔액만 옮겨 적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것. 자, 흔히 이제 우리가 시산표 할 때 많이 작성하는 게 바로 합계 잔액 시산표인데, 자, 여기에는
아까 그 합계 시산표에 나왔던 금액 그리고 잔액 시산표에 나왔던 금액이 모두 다 기재가 됩니다. 자, 현금 계정 과목. 자, 합계 그 차변 금액의 합계를 내보니 9,000원이더라. 대변 금액의 합계를 내보니 8,000원이더라. 그래서 차변 금액이 1,000원이 더 많으니까 잔액은 차변에 있겠죠. 그래서 그 잔액은 차변에 1,000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합계 금액과 잔액 금액을 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자,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차입금도 차입금 계정 과목을 가보니 자, 대변 금액이 합계가 5,000원이더라. 차변 금액의 합계가 4,000원이더라. 따라서 대변 금액이 더 크죠. 1,000원만큼 더 큽니다. 따라서 잔액은 대변에 있게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잔액에 얼마? 1,000원의 잔액이 있다. 이렇게 같이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합계 금액의 이 총계 합계는 이제 13,000원이 되고요. 대변 금액의 이 합계 금액은 역시 13,000원. 두 개의 금액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액 금액의 합계도 역시 일치해야 돼요. 차변의 잔액 합계는 1,000원. 대변의 잔액 합계는 또 1,000원. 자, 똑같죠? 그래서 각각 다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 자, 시산표를 작성했는데 이와 같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지금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럴 목적으로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을 한다. 다만 자, 이런 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산표가 모든 오류를 다 잡아내는 것이냐? 시산표만 작성하면 모든 오류를 다 알 수 있냐? 그것은 아니에요. 자, 그건 아니고, 자,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차변 대변에 9만 원, 차변에 9만 원, 대변에 9만 원을 적어야 맞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변에 9,000원, 대변에 9,000원 이렇게 대차 금액이 같은데 금액을 다르게 기재를 해버렸다면 이것은 시산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차 금액이 지금 9,000원 같죠. 그래서 잘못 적었지만 대차 금액은 같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오류는 시산표로는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 다르게 우리가 결산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그런 점들은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자, 시산표가 뭔지는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정 전 시산표. 여기서 자, 여기 이제 수정 전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수정 전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때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 수정 분계를 하기 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저때 수정 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작성하는 시산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수정 분계가 뭐지? 자, 수정 분계는 자, 총 계정 원장의 잔액이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계를 자, 수정하는 것이 수정 분계다.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만 보면 수정 분계가 뭔지 감이 잘 안 오죠. 자, 수정 분계는 여러분들과 같이 10강에서 바로 다음 시간 10강에서 공부를 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수정 분계하기 전에 시산표를 먼저 작성을 한다. 그것이 수정 전 시산표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정 전 시산표의 작성을 한번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주식회사 서울의 2000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이 내용은 자, 제7강에서 분계 연습하고 8강에서 전기하고 할 때 다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주식회사 서울의 거래 내용입니다. 지금 똑같은 걸로 계속 분계하고 전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똑같은 걸로 이제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월 1일 뭐 자본금
자, 2월 1일 자, 상품 매입, 3월 1일 자, 상품의 판매, 4월 1일도 판매했고요. 자, 5월 1일 자, 판매했던 이 외상 판매 대금 중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거. 그다음에 6월 1일은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30만 원 대출을 받았다. 차입금이죠. 7월 1일 자, 건물 매입했습니다. 자, 현금 10만 원이고 미지급금 20만 원이었어요. 8월 1일 자, 돈을 현금을 빌려주고 이자는 먼저 자, 선수령 1년분 이자 6천 원을 먼저 선수령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9월 1일 자, 보험료로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죠. 자, 이 거래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거래 내용이다. 자, 그 내용을 분개하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분개하고 전기하는 것은 다 했으니까 그걸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분개하고 전기까지 했어요. 이 거래 내용을 가지고 그 전기했던 주식회사 서울의 총계정 원장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산 중에 현금. 자, 현금을 보니까 자, 현금 지금 들어온 게 얼마 들어왔냐? 자, 10만 원, 그리고 또 10만 원, 20만 원이죠. 그리고 30만 원,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4만 원이니까 54만 6천 원. 자, 현금이 54만 6천 원만큼 현금이 들어왔어요. 54만 6천 원만큼. 그리고 현금이 나간 것은 지금 6만 원, 10만 원, 5만 원 하면 21만 원이죠. 그리고 12,000원 해서 현금이 나간 것은 자, 22만 2천 원의 현금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현금이 54만 6천 원 들어왔고 입금이 되었고 22만 2천 원 이제 현금이 나갔어요. 그럼 현금 잔액 얼마 남아 있을까요? 자, 현금의 잔액은 32만 4천 원, 32만 4천 원의 현금이 잔액이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매출 채권은 4만 원의 매출 채권이 있었는데 4만 원의 매출 채권이 또 없어졌어요. 자, 매출 채권의 잔액은 현재 0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상품. 자, 10만 원 매입했는데 자, 10만 원의 상품을 매입했는데 자, 7만 원만큼은 상품이 판매가 되어서 지금 나갔어요. 창고에는 이제 상품이 얼마만큼 남아 있다? 3만 원만큼의 상품만 지금 창고에 남아 있는 겁니다. 자, 대여금은 자, 5만 원 빌려줬고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대여금 잔액은 5만 원 아직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건물은 자, 30만 원 주고 30만 원 중에 현금은 10만 원, 아직 주지 않은 미지급금은 20만 원인데 건물 30만 원을 일단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판 건 없어요. 그죠?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역시 30만 원의 잔액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먼저 한번 시산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이 시산표 작성할 때 먼저 자산부터 먼저 작성을 해요. 자산부터 먼저 작성한다. 자, 현금 아까 차변의 합계가 얼마였습니까? 54만 6천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대변은 자, 합계가 22만 2천 원이 대변의 합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잔액은 지금 얼마 남아 있다? 차변에 32만 4천 원만큼이 잔액이 현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매출 채권은 차변의 금액도 4만 원, 대변의 금액도 4만 원.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4만 원 생겼다가 4만 원 없어졌죠. 따라서 잔액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잔액은 없다. 상품은 자, 10만 원의 상품을 매입을 했습니다. 생겼다가 자, 7만 원만큼이 상품이 지금 판매돼서 나갔죠. 그래서 내 창고에는 상품이 지금 3만 원만 상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잔액은 3만 원만 남아 있다. 자, 대여금은 자, 5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 회수한 건 없어요. 그래서 아직 잔액은 5만 원 그대로, 대여금의 잔액은 5만 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건물. 자, 30만 원의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건물을 계속 지금 가지고 있죠. 아직 팔거나 한 건 없고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자산 총 계정 원장에 주식회사 서울의 총 계정 원장에 자산 계정 과목만 찾아가지고 먼저 합계 금액, 차변과 대변 금액의 합계 금액하고 잔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시산표에 먼저 우리가 옮겨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될까? 자, 이제 부채를 봐야 되겠죠. 자, 주식회사 서울의 부채를 보면, 자, 매입 채무 상품 4만 원. 자, 상품을 매입하면서 아직 돈을 주지 않은 매입 채무가 지금 4만 원. 아직 그대로 돈 주지 않은 상태로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대변의 금액이 4만 원이고 잔액도 여전히 4만 원 남아 있습니다. 차입금은 자, 대출을 받았는데 30만 원 받았는데 아직 갚은 거 없죠. 그래서 잔액도 역시 그대로 30만 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예요. 자, 건물을 사면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 아직 2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죠?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잔액도 아직 2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매입 채무하고 차입금, 미지급금의 이 부채 금액을 한번 시산표에 옮겨 적어보자. 자, 이 자산 금액은 아까 다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적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매입 채무. 자, 대변에 4만 원 있는데 아직 내가 매입 채무를 갚지 않았죠. 아직 4만 원 그대로 4만 원 아직 그대로 4만 원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입금은 자, 30만 원. 자, 빌렸는데 아직 내가 갚은 거 없어요. 그래서 30만 원 아직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자,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자, 건물을 사면서 20만 원 미지급금 있었는데 아직 내가 지급한 거 없어요. 그죠? 미지급금도 잔액이 20만 원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부채, 자산과 이제 부채까지 우리가 시산표에 옮겨 적었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냐? 자, 자본과 수익 비용이 남았습니다. 근데 자본금은 자, 1월 1일 날 자,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생겼죠. 자, 10만 원. 자, 대변에 자본은 이제 대변 잔액이죠. 10만 원 아직까지 잔액이 그대로 10만 원 남아 있어요. 자, 매출이라는 이제 수익. 매출이라는 수익은 자, 수익이니까 지금 대변 잔액입니다. 자, 총 얼마? 총 14만 원에 자, 매출을 했습니다. 14만 원에 매출을 했어요. 자, 대변 금액이죠. 대변 잔액이 14만 원. 그다음에 이자는 8월 1일 날 선수령했던 그 이자 수익 6천 원. 6천 원. 아직 6천 원 그대로 남아 있죠. 그죠? 자, 이것을 자, 자본 그리고 수익, 매출하고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산표에 옮겨 적어 보자. 자, 자본금. 자, 대변에 10만 원. 뭐 자본금이 뭐 줄어들거나 한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도 역시 10만 원 그대로. 매출. 자, 매출 수익은 자, 14만 원의 매출 수익이 생겼어요. 그리고 매출이 뭐 14만 원인데 매출을 감소시키는 어떤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도 똑같이 14만 원이에요. 자, 이자 수익. 자, 6천 원의 이자 수익이 있었고, 자, 이것도 역시 이자 수익을 감소시키는 어떤 사건이 없습니다. 6천 원 잔액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본과 수익 계정이 진짜 시산표에 이제 기재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 비용만 남았죠. 자, 비용. 자, 주식회사 서울의 비용을 보면 자,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 얼마입니까? 자, 매출 원가가 지금 자, 7만 원이네요. 자, 차변 금액입니다. 차변 잔액. 그리고 보험료. 자, 보험료 지급한 거 현금으로. 자, 역시 차변 잔액이죠. 12,000원.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시산표에 한번 기재를 해 봅시다. 자, 매출 원가와 보험료라는 비용. 자, 매출 원가는 자, 매출 원가와 보험료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 잔액이에요. 차변 금액이에요. 자, 차변의 합계, 매출 원가 합계는 7만 원이고 이 매출 원가가 뭐 감소되는 어떤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의 잔액도 7만 원 그대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라는 비용,
자, 역시 차변에 지금 12,000원 현금으로 아까 지급했었죠. 그런데 이 보험료가 감소되는 어떤 다른 사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잔액도 역시 차변에 12,000원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식회사 서울의 거래에 대해서 분개하고 전기하고 그리고 그 전기한 것을 보고 시산표를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차변 금액의 합계, 대변 금액의 합계, 그리고 그 잔액들을 이렇게 다 기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자, 그렇다면 합계가 맞을 건가? 금액의 합계가 맞을 것인가? 자, 차변 금액의 합계를 모두 다 더하면 자, 111만 8천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변 금액의 합계도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자, 22만 2천원부터 자, 마지막 6천원까지 모두 더하고 나면 자, 금액은 자, 111만 8천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차변과 대변의 111만 8천원이라는 금액이 일단 일치합니다. 자, 오류가 일단 없다. 그 다음에 잔액. 이 잔액들의 합계를 한번 봅시다. 현금의 32만 4천원 잔액부터 해서 자, 마지막에 자, 매출원가 7만원, 보험료 12,000원까지 모두 다 합계를 하면 이 차변 잔액들의 합계 금액은 자, 78만 6천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합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변 잔액의 합계도 다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매입 채무의 4만원 그리고 차입금의 30만원부터 자, 이자 수익 6천원까지 모두 다 자, 합계를 해보면 자, 그 금액의 합계도 78만 6천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기한 것을 가지고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을 해보니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더라. 따라서 그 다음 단계, 결산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수정전 시산표 작성까지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복습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